이차 함수 개념만 설명하는데 지금 단원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됐죠?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p,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q, 됐죠? 그걸 이동한 녀석이다라는 건데 뭐 그래프 얘기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뭐 정확한 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표준형이라고 부르느냐? 그럼 표준형 말고 다른 형태도 있느냐?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놨겠죠. 저 형태는 보자마자 우리가 대칭축이 언제인지, 꼭지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래프 개형을 좀 식만 보고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에 있어서 표준이다,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저 녀석 전개할 수 있어요. 다 차수대로 정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차항, 1차항, 상수항, 2차 함수니까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전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것도 2차 함수 형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단원에서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식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반형이라 그래요. 저 형태, 차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저 형태를 보고 이 함수의 대칭축이 언제다, 꼭지점이 언제다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럼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꾸로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그래프의 개형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이 2차 방정식 때 이미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2차 방정식 때 함수인데 왜 방정식 때 배웠다 그러세요? 결국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덩어리 이 부분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2차항 계수 a로 묶어내고요. 어디까지 묶어내야 되는지 잘 보세요. 1차항까지 묶어내셔야 돼요. 기억이 조금씩 날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자식의 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넣었다 빼줘야 돼요. 다 기억나죠? 방정식 때. 그래서 x, 2a분의 b, 2a분의 b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x 플러스 2a분의 b 넣어 나가. 됐죠? 그럼 a 하나 까놓고 나갑니다. a 까놓고 하나 나가고요. 요거 한 덩어리로 묶어줄게요. c는 4a분의 4ac가 c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태가 y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전개하면 얘, 전개하면 얘. 됐죠? 저 위에 있는 표준 형식 보세요. 복잡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형태가 똑같습니다. 최고 차항 계수 a고요. 완전 제곱 덩어리 있고요. 상수 덩어리 있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항등 비교를 해보면 p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q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외워가지고 쓰시는 멍청이 새끼들이 나오는데, 영상 찍고 있어도 멍청이 새끼들, 외울 시간에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외울 시간에 그냥 정리하면 돼요. 이거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보고 내가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됐죠?
만들어줘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반의 제곱. 근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2로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2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 끝났어요. 표준형 나왔잖아. 꼭지점 얼마야? 마이너스 1, 1이 꼭지점이에요.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대칭축입니다.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꼭지점이고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죠. y 절편 얼마예요? x에 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y 절편 2예요. 표준형으로 바꿔놔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래는 얘부터 봤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식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이걸 뭘로 한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 단원에서 표준형식을 갖고 계속 놀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표준형 확인할 줄 알면 이제 일반형 줄게.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뀌기만 해. 그러면 이제 함수 확인 다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교재로 얘기를 하면 몇 개가 나오셨는데 첫 번째 지금 142페이지의 개념 1-1번이 그 얘기입니다. 일반형 줄게 표준형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개념이 몇 개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조금 볼게요. 제가 저걸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표준형으로 나오든 일반형으로 나오든 x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이차항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양수냐 음수냐 그건 뭐 이차항 개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자,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아까 숫자 나오셔도 그렇고 숫자가 안 나와도 그렇고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돼요. 이해해도 되는데 부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볼 거예요. 아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봤더니까 대칭축이 어디더라? 됐어요. 아까 완전 제곱식 지우긴 했습니다만 핏 값이 저거였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아래로 볼록할 텐데 대칭축 x는 p 됐죠? 이게 지금 x값인데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는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면 이쪽이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면 이쪽이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2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가 결정하는 거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2차항 개수도 양수고 1차항 개수도 양수면 여기 봐, 여기 음수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달려있잖아요. 됐어요? 두 놈의 부호가 다르다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요까지는 음수죠. 얘 붙으면서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됐어요? 꼭지점도 아까 확인했었어요. 꼭지점도. 외워서 쓰지 말라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때 꼭지점의 y값이 4a분의 마이너스라고 쓰긴 했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이게 y값 좌표예요. 그러니까 p, q 뭐 이렇게 되시는 건데 복잡하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부호 얘기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뭐 몇 사분면 지나네, 뭐가 뭐네.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y 절편이 누구예요? c죠. x에 0 들어가면 c만 남으니까. c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 절편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모양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볼 수 있다는 건데 y절편을 얘기했으면 x절편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리다 보면 아래로 볼록한 거 그리다 보면 근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전번에 설명했습니다. 이 함수식에서 y값을 뭘로 생각해보면 0으로 생각해보면 y값을 0이라고 하면 x값에 뭐가 들어가면 y값이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는 함수고 얘는 방정식이에요. y값이 0인 x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x절편이라 그러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x에 0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을 y절편이라 그랬다면 y에 0이 들어갔을 때 x는 x절편 얘기하는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다 라면 이 참수가 최고차항 a가 양수라면 두 번 만난다는 얘기죠. x절편 자체가 y값이 0인 점들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알파, 베타가 x절편이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나왔다.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이 나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만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 이 근이 안 나오더라. 허근이다. 무슨 얘기예요? X축과 만나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봐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뭘 해보셔야 돼? 실제 근을 따져봐가지고 X축과 무슨 점에서 만나느냐. 한 번 만났네, 두 번 만날래, 안 만날래.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실제 함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끝났어요 이게. 여기 있는 개념 얘기가 사실상 다 끝난 거고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문제일 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실제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한번 보죠. 아유, 쌍곡선을 그릴 거예요. 한번 그려보자요. 그려보자. 자, 이 함수 최고차항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죠? 자, 완전 제곱식 해봅시다. 한번 꼭지점 찾아보려고. 최고차항 4가 있어서 4로 묶어내셔야 돼요. 어디까지? 1차항까지요. 됐죠? 위에 식하고 밑에 식은 아예 동일한 식입니다. 반의 제곱, 반은 4분의 1이고 제곱하면 16분의 1이 필요하신 거예요. X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됐죠? 자, 만나서 나가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얘가 만났습니다. 됐어요? 유리수 나왔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꼭지점이 어디예요? 4분의 1, 4분의 3이에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죠? y절편 얼마예요? 4분의 4예요. 됐죠? 근 안 찾아봐도 되겠죠? x축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판별식을 써봤습니다. 저 함수를 방정식화 해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판별식이 음수예요.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0이 되는 x값은 없는 거다. 끝났죠? 되셨어요? 자, 요 정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혹은 어떤 책에서 이 함수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필요 없든 필요하든 그 문제 정답을 찾는데 그래프가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시면 그릴 때마다 애먹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프가 필요하다. 시험 보는데. 그리는 데만 몇 분 걸려. 식 만들고 그리는 데만. 날아간 거예요, 이미.
다른 문제들한테 영향을 다 줘버린 겁니다. 시간 다 잡아먹어서. 빠른 게 먼저다, 정확한 게 먼저다? 정확한 게 먼저예요. 그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빨라지시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두 자릿수 곱셈, 그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27 곱하기 18. 빠르게 해서 빨라진 겁니까 이제? 아니죠. 자꾸 해가지고 정확해지니까 빨라진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시는 것도 자꾸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빨라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표준 형식을 딱 보여주면서 이 함수가 m,0, n,0을 지나더라 라고 했어요. 에? 0? y값이 0인정? 됐죠? x 절편이 누구랑 누구란 뜻이에요. m하고 n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 상태에서 m하고 n, 뭐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뭐 m하고 n이 나왔다.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다면 최고차항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항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였겠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왜? y값이 0일 때 근이 mn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방정식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방정식 때도 저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전개에서 2차항끼리 비교하고 1차항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해도 되지만 두 근의 합 m 플러스 n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얘기죠. 두 근의 곱 mn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a분의 c라는 얘기죠. 됐죠? 저렇게도 확인이 되는 거죠. 왜 전개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nx 플러스 mn 뭐 a까지 다 붙여줘야 돼요 꼭? 됐죠? ax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b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0으로만 놓고 생각해보면 방정식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단에서 방정식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 잘 모르면 함수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요 단원들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프 그려볼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 달라져요.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